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벌써 12주째, 오늘은 그냥 녹화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네. 교재 오늘 마지막 챕터죠. 한번 펴봅시다. 네, 교재가 우리 총 저기 8장이죠. 289장, 2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교직, 예, 교직과 교사에 대한 건데요. 간단히 살펴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거 수업 진도 나가기 전에 다음 주에 우리 발표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내가 5월 29일로 잡았는데 이것은 아니고 5월 20 원래 날짜로 25일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실 잘못한 거예요. 잘못 적은 거니까 59일하고 5월 1일 날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분에서 15분. 최소한 10분은 넘겨주기 바래요. 주제가 3개니까 10분에서 15분. 시간을 오버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이 이렇게 너무 이제 채우지 못하는 것도 더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요거를 활용을 잘 해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 발표하기로 하고요. 주제 여러 가지로 지금 저번 때도 내가 여러 가지 말했지만은 아마 좀 관심 있는 주제 잘 해주기 바라고요. 전교조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보니까 상당히 그 사회 참여적인 그러한 그 주제가 좋은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이게 전교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작년 학교에 가니까는 식당에 밥 먹을 때 보니까 빨간 머리띠도 두르고, 그다음에 뭐 조끼 같은 거 입고 뭐 투쟁 이러한 거 붙이고, 그러니까 그 대전과기대 그 교직원들이죠. 들이 이제 그 어떠한 그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것도 아마 그 전교조 이런 것도 관련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학교에 어떤 그 노동조합, 그러니까 교직원 노동조합, 이러한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주제로 잡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무튼 사회 참여적인, 당장 지금 우리와 관련되는 그런 것이면 더 좋겠어요. 우선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보고서 작성한 것을 내 카페에다가 올려주세요. 이것을 카페에다가 6월 5일까지로 합시다. 6월 5일. 이것은 내가 공지사항에 다시 올릴게요. 예, 카페 주소가 이렇습니다. 카페.다음.net 슬래시 램프 알라딘. 램프 알라딘. 내가 예전에 그 이라크에서 갔다 와서 이거 만들었는데, 이라크 그 바그다드에 가면 그 알라딘 램프가 유명하잖아요. 신밧드의 몸 이런 거에서 보면 그 램프에서 막 그 누가 요정이 나오잖아요. 요정 이름이 뭐죠? 램프를 막 문지르면은 요정이 램프에서 나와가지고 막 소원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거를 내가 실제로 그래서 거기 램프를 하나 사왔어요. 조그만 모형을. 그래서 우리 집에 저쪽에 좀 있는데 아직도. 거기서 이제 이름을 딴 거예요. 램프 알라딘. 알라딘 램프로 하니까 이제 이미 그 도메인이 있어가지고 램프 알라딘을 했습니다.
LAMP, ALADDIN, DD, WD 두 개, D가 두 개예요. 그래서 카페 점 다음 점 넷, 네, 여기 들어가면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폴더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 했던 것도 내가 여기 지금 들어 있으니까 혹시 참고할 만한 거 있으면 참고하시되, 네, 참고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주면 되겠어요. 교육학 개론도 볼까요? 2019년에 내가 했던 1학기 때 했던 거. 들어가면 이제 쭉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2018년에 했던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참고도 해보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팀별로 이렇게 해서 교육학 개론 그 보고서를 갖다 올려주기 바래요. 팀별로 대표 한 명이 올려주고 이제 6월 5일까지 다 올리면은 시험이 6월 8일부터잖아요. 아마 6월 8일. 정확한 날짜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은 6월 8일부터 시작해서 8, 9, 10, 11일 그 정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래서 기말고사를 이제 여러분들 문제 이미 다 알려줬죠. 기말고사 문제. 네. 타팀에 대한 평가, 강평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있는 보고서를 일단은 보고해야 돼요. 보고서를. 발표를 이제 다음 주에는 실시간으로 우리 수업하면서 각 팀별로 발표를 내가 한번 보겠어요. 다음 주에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발표를 하고 정 발표를 못하는 팀들은 이제 또 그 녹화해서 또 링크를 여기다가 그 동영상을 바로 올리면은 용량이 너무 커서 잘 안 되고 여기다는 링크만 걸어주세요. 링크. 동영상은 다른데 어디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어디 다른데 올려놓고 여기는 이제 주소만 올려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올릴 것은 여러분들의 그 보고서를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보고서를. 그러면 우리 보고서도 보고 그다음에 발표했던 것을 또 기억해 가면서 타 팀에 대한 그 느낌, 강평을 이제 기말고사에다가 쓰는 것이죠. 그리고 타 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팀에 대한 그 반성 이런 것도 쓰고 그리고 자기의 그팀 기여도 자기 팀에 대한 자기의 팀 기여도를 쓰고 해서 등등 그런 것 최소한 그 정도를 포함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회고를 이렇게 쓰는 것이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6월 5일까지 여기다 올리고 서로 간에 이제 공유를 한 다음에 기말고사를 준비해서 기말고사 보면은 이제 수업이 다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다 램프 알라딘 여기다 올려주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 나가 봅시다. 예. 여기서 교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뭐 큰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다 그냥 보통 평범한 내용들인데 한번 쭉 훑어보고 일찍 끝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팀 미팅을 해서 좋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실시간으로 수업을 몇 번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활한 소통에 그런 수업은 잘 되기가 어려워서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냥 일방적인 그 수업이 주로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인원수도 또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서로 뭐 대화하면서 이렇게 수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화로 했고요. 교직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직이라 하면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초급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주로 이제 실기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 특수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실업계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이제 그것을 가정해서 그런 교직이란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이다 이렇게 보는데 교직이 전문직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로 이제 교직은 전문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책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직이 전문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전문직이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가장 전문직이라고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뭐겠어요? 가장 전문직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좀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 뭐 이런 것이 가장 전문직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여기 뭐 여기도 나오지만은 전문가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리고 되기가 좀 장기간의 어떠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한 그러한 직책이 바로 전문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것만이 전문직은 아니고 또 다른 식으로 전문직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문직을 하면은 뭐 일반 보통 기술직도 전문직이죠. 여러분들도 전문대학교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직업도 전문직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전문직을 뭐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또 많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또 이제 자율적인 조직이다, 또 자치적인 조직이다. 이제 이러한 얘기도 여기 나오고 있죠. 289페이지에 4번, 5번에 보면은 그리고 사회봉사적인 또 그러한 그 직업 그리고 또 8번에 보면 어떠한 직업 윤리가 매우 좀 중요하고도 강한 그러한 그 직업이 바로 이제 전문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교사도 이제 그러한 측면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넘어가면은 290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직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교직도 교직이 어떤 면에서 전문직이다 하냐면은 이제 그런 설명이 좀 나오죠. 뭔가 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정신생활 사람의 정신생활을 상대로 한다. 세 번째 미성숙자를 상대로 한다. 어린 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직이다. 4번 교직은 봉사적이다. 그리고 5번 또 그 국가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공적인 그러한 일이다. 하기 때문에 전문직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291페이지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뭐 일단 교원 자격증과 또 요즘은 이제 그 임용시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다 이제 전문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이다 볼 때는 거기 292페이지 넘어가면은 봉사적인 거 4번에 봉사적이고 헌신적인 업무 이러한 것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자율성과 자치적 단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교사는 약간 좀 자율성과 자치적 단체가 조금 제한은 받죠. 교사가 물론 이제 자율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히 그 어떤 그 학교의 그 틀에 맞춰서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고 자치적인 것도 상당히 좀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국가적인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의 또 그러한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전문직이냐 아니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이고 전문직을 이제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또 논란이 더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뭐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계속 이어서 교직의 장점 봅시다. 교직의 장점과 단점을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장점은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거창한 얘기로 설명하고 있죠. 교직은 항상 진리와 함께하며 나아가 자기 완성의 길이다. 상당히 거창한데, 그 약간 좀 이제 교직은 그래도 다른 뭐 그것도 이제 비교의 대상에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업무가 아니다는 것이죠. 뭔가 지식이고 좀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단순 반복이 아니라.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가르치는 것 자체가 수양, 어떤 마음의 수양 이런 것도 거기에 깊이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직은 비교적 안정된 직업이다. 이제 그것이 또 장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일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이제 결국은 이제 공무원이라는 건데 요즘 공무원 인기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그 정도, 지금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그 안정적인 그 직업 이것을 상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 젊은이로서는 그게 이제 좀그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공무원의 그 인기가 높다는 것은 그게 상당히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뭐 지금 얘기했다시피 뭔가 그냥 안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젊은이로서는 뭔가 좀 도전적이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네? 뭔가 어, 조금 좀 어렵더라도 뭔가 좀 도전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공무원 그 젊은이로서는 마땅한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높아질 때 국가도 좀 더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다들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편안한 직장을 찾다 보면은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도 이제 큰 발전이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창 많이 발전할 때 1980년대, 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공무원은 꽤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대기업이 인기가 많았죠. 뭐 이제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93페이지 계속해서 교직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예. 여기 뭐 이제 여기 비록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보다는 실추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예전엔 또 아주 옛날에는 교사가 상당히 아주 옛날에는 정말 대학교 나온 사람도 좀 드물고 그럴 때는 교사가 상당히 사실 옛날에는 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더구나 뭐 대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전문대학 수준의 것만 나와도 아주 옛날에는 우리 나의 부모님 때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교사를 했대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는 이제 그것이 전문대학으로 돼가지고 뭡니까 그 교육대학원 그러니까 저기 특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되는 그런 대학원은 예전에는 전문대학 수준이었어요. 2년제였어요. 2년제. 이제 고등학교만 나와서 교사가 되다가 그것이 2년제로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또 4년제로 바뀌고 점점 이렇게 이제 바뀐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만 돼도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러다가 이제 너도 나도 다 또 대학교 다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인정받는 것이 좀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이제 또 선생님들이 또 일반 또 대기업에 비해서 월급도 많이 못 받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또 더 그것이 낮아진 경향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는 또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인기가 있고 해서 안정적인 직업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높아지고 이제 선생님 되기도 힘들어지고 그런 지금 상황이죠. 예전에는 뭐 이제
임용 시험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교사 이제 이런 사범대나 이런 데 나오면은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바로 발령받고 하는 그러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러한 그 자격증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임용 시험이 또 생기게 된 것이죠. 예, 그래도 교직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보니까는 좀 단조로운 직업이다. 294페이지에 승진도 이렇게 빠르지 않고 또 승진이 또 상당히 좀 이제 교장 교감으로 하기에는 뭐 여기 뭐 10% 미만이라고 나오잖아요. 교감까지 포함해서 그만큼 이제 승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승진이 거의 한 번이에요. 거의 교감이나 교장으로 평생에 보통 그것이죠. 보통 이제 뭐 장학관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에 비해서는 승진 이런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자, 잠깐 또 시간이 20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